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 모의고사 풀 때랑 이제 그 지문 읽을 때 세모랑 역세모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세모는 순접일 때 글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꺾이지 않고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역접일 때는 역세모 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제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순접을 봤다면 이제 역접을 볼 거야. 역접을. 반대이거나 대조. 왜냐면 역접의 종류가 엄청 많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연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결사들은 대표적인 그러나라고 이제 해석되는 애들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but이나 however라는 애는 알 거야. but이나 however라는 애는 알 건데, 우리가 이제 이 though라는 애를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 though라는 애를. though가 내가 그동안 이제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라고 해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even though, 그 다음에 although, 그 다음에 이제 though라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의 품사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장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때 이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지.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또가 왜 들어가 있냐면, 잘 봐. 얘는 접속사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나오는 게 맞아. 접속사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볼 거거든요. though가 그냥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쓰여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though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얘는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나라는 의미.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 그러나라는 의미. 그 다음에 still도 막 여전히 그래 버리는데, 여전히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의미야. 그러나라는 의미고, yet 또 그러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nevertheless, nonetheless, 얘네는 양보가 맞죠. 양보.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랑 in contrast, by contrast.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on the contrary랑 이제 in contrast를 많이 헷갈리는데, 얘네는 다른 애들이야. on the contrary랑 in contrast, by contrast는 명확하게 다른 애들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뭐라고 했었냐면, 잘 봐. not A, but B에서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애들 누구 있었지? 대답해봐. 금세 다 까먹었어? 누구 있었어? 내가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한 번만 더 써줄게. instead, rather, 써. on the contrary. 이런 애들 역할 한다고.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얘네는 instead, rather 이런 애들은 해석이 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라고 해석이 돼요. 그게 아니라 b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뭐 그러기는커녕, 뭐 오히려 이렇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but도 들어가 있고, on the contrary도 들어가 있고, instead, rather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됐죠? 그래서 이제 on the contrary라는 친구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by contrast라는 친구는 in contrast, by contrast 써도 되는데, 얘는 이제 대조예요. 대조. 대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on the contrary는 not A, but B에서 대신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거를 부정해주고 나오는 애잖아. 얘는 앞에 거를 부정해주고 나오는 애면 by contrast는 앞에 걸 부정해주지 않아. 어떻게 부정해주지 않아? 예서는 치킨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서유는 뭐 피자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는 앞에 걸 부정해주지 않아.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이라는 애가 헷갈려요. while이라는 애가 헷갈리니까, 얘는 이제 왜 헷갈리냐면,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while이라는 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면에.
반면에. 그래서 동안의 반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동안에이면 순접일 수 있고 역접일 수 있고 반면에는 또 역접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세모인지 역세모인지 헷갈리거든. 근데 while이라는 친구는 선생님 그러면 세모로 봐야 돼요, 역세모로 봐야 돼요? 혹시 볼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문맥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긴 해. 그건 내가 이따가 우리 예문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세드 이거를 순접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역접이에요. 이거 역접이야. 이거 역접이야, 역접. 역접이고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기는 하지만이라고 할 거예요. 결국에 하지만이야, 하지만. 하지만. 얘는 내용이 꺾이는 친구들이야, 꺾이는 친구들. 꺾이는 친구들. 내용이 꺾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내용이 꺾이는 친구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오케이? 데세드, 해빙 데세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말했지. 내 수업을 들을 때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 안 하시면 네가 힘들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다음. 그래서 이제 however라는 친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봐봐. You rarely. 이 부정부사네. 처음부터 부정부사 나왔죠? 부정부사 rarely 대신에 쓸 수 있는 친구들 누구 있어? 부정부사? 불러봐. 뭐뭐 있어? 민채야 불러봐. 뭐뭐 있어? barely 또 scarcely 또 하나 더 hardly 됐어?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우리가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부정부사들 보면 거의 뭐뭐 아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부정으로 해석해. 그냥 부정으로 해석해. 너는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너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거의 뭐뭐 아니라는 말 넣어놓으면 헷갈려. 너는 필요가 없어. 뭔가 근원과 원천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익숙한 말들에 대해서요. 익숙한 말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출처를 밝히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give source는 그럼 출처를 밝히다라고 하셔야겠네.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plagiarism. plagiarism은 표절이라는 뜻인데 사실 수능어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나와 있죠. 너는 표절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표절을 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말들에 대해서 자 이거는 뭐 내가 어디서 따왔어요 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막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내가 인용한다고 해서 굳이 그런 것들을 언급 안 해도 된다. 왜?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명한 말들에 대해서 내가 표절 시비, 시시비비를 피하려고 굳이 언급하고 인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원인 거기다 쓰세요. 얘가 원인이지? 얘가 앞에 게 그럼 결과가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뭘 알아? 그거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대의가 나타내는 건 익숙한 말들. 익숙한 말들. 익숙한 말들. 그래서 그 익숙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만든 게 사람 아닌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근원과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역세모 글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꺾인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죠. 그러나 너는 명시해야 합니다. 뭐를 명시해야 돼요? 네가 명시해야 할 거. 이거 뭐 얘는 대놓고 머스트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 고르려고 하면 이해겠네요. 너는 그 출처를 밝혀야 돼요. 어떤 차용된, 빌려온, borrowed, 차용하다, 빌리다, 빌려온. 넌 어떤 빌려온 material, 소스, 재료, 자료 같은 거가 되겠죠. 자료에 대해서 너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출처요? That might be mistaken for yours. 아마 네 거라고 여기서 이제 be mistaken이라고 하면 오해받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오해받다. mistake가 실수하다라는 뜻 말고 오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해하다. misunderstand. 그래서 이제 네 거라고 오해될 수 있는 마치 네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것들은 안 써도 되지만 뭔가 헷갈릴 만한 것들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However, 어렵지 않아? 다음, 바로 넘어갈게. 우리가 이제 이 문장에서부터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어떤 포인트가 되냐면 millions of dollars라고 나왔으니까 millions 수에다가 s 붙으면 막연한 수 된다고 했죠. 막연한 수. 그래서 million은 얼마였어요?
헷갈리지 말라 그랬잖아. 영어로 뭐라 그래? thousand, 1000. 그 다음에 만 있어? 없지. 10만 있어? 없지. 영어는 내가 이거 카마가 찍히는 단위마다 단어가 생긴다 그랬잖아. 됐어? 그럼 100만이 이제 밀리언이고 써. 100만이 밀리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 3개 더 넣어가지고 100만 다음에 10억이겠죠. 10억을 뭐라 그래요? 빌리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0 3개 더 붙이면 1조라는 말이 생기겠지. 트릴리언.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더 안 물어봐. 그래서 밀리언은 100만인데 밀리언에다가 S가 붙었으니까 수백만이겠죠. 수백만. 오케이? 됐어? 수백만. 수백만 달러와 엔드 세모 치시고. 그럼 이제 여기는 석진아 어떻게 해석할래? thousand. 내가 숫자에다가 S 붙이면 막연한 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쟤는 수백만이야. 얘는 뭐야? 수천, thousand가 천이잖아. 수천 시간이요. 소비됩니다. 매년 each year. 부사.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독 부사. each year. 매년. 매년 뭐 하는데 소비가 돼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문법적인 거. spent, in, on, ing. 동명사 나오는 거. 그래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려고 가르치기 위해서 소비됩니다. 뭐요? 수백만 달러나 아니면 수천 시간이 매년 사용돼요. 뭐 하기 위해서? Trying to manage, teach managers. 관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리자들을 뭐 하는데 가르치는 건데? teach, 사형시. 관리자들, 간접 목적어, how to 부정사, 보어. How to coach their employees and give them effective feedbacks. How to coach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핸드 세고 치시고 give them effective feedback. 걔네한테 어떻게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을 줄지 노력하려고 이제 뭐 수백만 달러 같은 거, 수천 시간 같은 것들이 매년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예요? 관리자 키우려고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교육하는데도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 그럼 그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 돈 줘야 안 줘요? 무조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장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지. 얘가 일주일 교육받고 튀면 어떡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돈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엔 돈이든 시간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강사하기 전에 요리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 막 매니저여가지고 알바생들 직접 관리하는데 하루하고 째는 새끼들 졸라 많았다고. 그 피곤해요. 역세모. 그러나라고 해석하셔야 돼. 그러나 이 훈련의 대부분은요, 효과가 없대요. ineffective. effective는 효과가 있는 건데, in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대요. 효과가 없고요. and 세모 치시고, many managers, 많은 관리자들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개구지 같은 실력이 없는 코치 상태로 남아있네요. 그쵸? 교육을 백날 첫날 해봤자 지가 배우려고 노력을 없으면은, 그 노력을 안 하면은 이게 실력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지? 아무리 비싼 학원 다니고 사교육 받아봐야, 과외 받아봐야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누가 때려박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머릿속에 안 남게 마련이죠. 그쵸? 역접,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meanwhile이라는 애가 나와 있네요. meanwhile이 얘들아 while이야. 동의어 써놔. while이야. meanwhile이 그냥 while이야. 얘가 왜 이제 주의해야 할 연결을 하고 하냐면 얘는 세모, 역세모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그럼 이거 세모, 역세모 판단은 어떻게 해요? 세모, 역세모 판단 어떻게 할 거냐면 문맥 갖고 잡는 수밖에 없어. 자, 해보자. 이게 이제 영어의 약점이에요. 해봅시다. In America, 미국에서 사람들은 찬물을 선호한대요. 심지어 얼음 담긴 찬물을 선호한대. 그러는 동안에 그 정반대에서는 true입니다. In Europe. 그 정반대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반대라는 게 형광펜, 뒤에 opposite 형광펜 치시고 여기서 그러면 뒤에 opposite이 나타내는 게 뭐겠어? 그 반대라며. 앞내용 반대라는 거겠지. 앞내용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찬음료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찬음료를 선호할까요? 아니죠. 차가운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뜨거운 거죠. 그쵸? 뜨거운 거를 선호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the opposite이 나타내는 거는 앞내용을 꺾는 거. 자,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앞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차가운 거 선호한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거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세모야, 역세모야? 역세모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 문장 한번 봐볼까? You can set the table. 야, 네가 테이블 설치한 다음에 그거 장식해. 그런 동안에 I'll start cooking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그 요리를 시작할게 라고 하는 거죠. 얘는 세모예요, 역세모예요? 세모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meanwhile이라는 애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그냥 이제 얘는 세모도 되고 역세모도 돼.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애라고 파악하시고 그러는 동안애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모도 역세모도 다 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실 거.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빈칸 문제에서 뭐 1번에 however, 2번에 뭐 이제 and, 3번에 or, 4번에 meanwhile, 5번에 also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meanwhile은 절대 못 내. 알겠지? meanwhile은 세모도 되고 역세모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절대 못 낸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지? 얘네는 문제 오류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내지 않아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는데 여러분들 대신에 meanwhile은 세모도 역세모도 다 된다. 그럼 어떻게 파악해? 해석으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In fact. In fact는 주로 어떤 표현에 나와요? 어떤 표현과 같이 나오죠? 앞에 뭐가 있어? In fact는? 통념. 통념 표현이 뭐예요? 통념이 이제 다른 말로 상식이야, 상식. 상식은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수의 사람들의 뭐 생각, 주장, 뭐 역사 이런 것들이 통념이야. 이런 것들이 통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독해 지문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사람들이 뭐 생각한다, think,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한다, 뭐 maintain, says, people says.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뭐 해왔다, 역사, used,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이게 통념피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적어. 일단 들어봐. 필기 시간 줄게. 들어봐봐. 니네 적느라 또 이제 까먹을라. 통념 나오면은 내가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거의 다 이제 통념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 반박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통념 나오고 반박 나오면 반박이 주제, 주장, 제목, 유지라고 그랬어. 들어봐. 통념 나오고 반박에 나오면 반박이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쵸? 메인 아이디어인데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꺾어주는 게 반박 표현이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역접 연결사가 바로 in fact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사실 영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존내 쉽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반박 표현이 보통 어떤 애들? In fact, actually, in reality. 지금 저기 나온 애들이 다 역세모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예전에 배웠거든? In fact는 어떤 역할도 있냐면 우리 잠깐만 페이지 한번 펴보자. 어디 필 거냐면 그 in fact가 나와 있었던 곳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임팩트가 나와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못 찾겠고요. 그냥 다시 원래 피세요. 그래서 이제 인팩트는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이유가 인팩트는 잘 봐. 인팩트는 세모, 역세모 다 돼요. 얘는 임팩트는 세모, 역세모 다 돼. 자, 왜 세모, 역세모 다 되냐면 세모일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얘는 뭔가 예시, 부연, 강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퍼스널 에듀, 합격률, 좋아요. 그래서 뒤에 in fact, 실제로요. 명문대 진학률이 90%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in fact가. 알겠어? 그래서 in fact는 앞내용에 대한 예시, 강조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박 표현을 쓰는 그럼 in fact 세모, 역세모는 어떻게 구별해요? 자, in fact가 역세모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어떤 경우? 통념에 대한 반박일 때. 알겠어? in fact가 역세모인 경우는 통념의 반박일 때.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필기하세요.
필기합시다. 필기하세요. 잘 썼어? 네. 잘했어요. 피곤해요? 왜요? 앞에 학원 갔다 와서. 학원을 몇 항을 뛰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그 통박이라는 걸 아셔야 돼.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잘 봐.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앞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잘 봐. 부정부사 나왔지. 부정부사 나왔으니까 뒤에 조주동이 어순으로 도치되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rarely, barely, hardly, scarcely 이런 부사 보고 거의 뭐뭐 아니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부정으로 해석하라고. 알겠지?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됐습니까? 사람들이 뭐뭐 한다, 생각, 뭐 이제 주장, 역사, 얘가 바로 통념이 됩니다. 통념이 돼요. 통념. 자, 사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 뭐를 고려하지 않냐면 우리 이거 예전에 봤던 문장이야.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요. 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요? 수직, 이동수단, 수직, 이동수단의 수직형 이동수단을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베이터 이야기였죠. 그렇죠? 사람들은 거의 그 수직 이동수단, 교통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통념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in reality 나왔지. 얘가 바로 역세모야. 실제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럼 잘 봐. 그냥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용이 당연히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어? 잘 봐. 사람들은 수직 운송수단의 중요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거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in fact 실제로요 나왔으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바로 반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 고르라고 하면은 수직 운송수단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그때 얘가 들어갔던 것 같아. 제목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 70억 명 이상의 70억 건 이상의 엘베 여정이 고층 빌딩에서 행해집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요. 통념반박. 통념반박.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큼 많이 타니까 중요하다는 거지. 인팩트 역적. 선생님 그러면 인팩트가 역점만 되나요? 아니요. 일단 좀만 더 읽어봅시다. 아래 거. 오페라 가수들은요. 오페라 가수들은 그 다음에 and 세우치고 dry air 건조한 공기는요. don't get along. get along. 선생님 해석이 한번 막히는데요. 그쵸? get along. 쓰세요. 잘 어울리다.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잘 지내다. 만약에 사람들이 get along with라고 하면 뭐뭐 어울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오페라 가수랑 dry air가 어울린다라는 말이 안 맞지? 잘 지내다라는 말이 안 맞죠? 어울린다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오페라 가수랑 그 건조한 공기는 좋지 않대요. 안 어울린대요. 안 어울린대. 실제로요. 자, 세모인지 역세모인지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데 뒤에 보니까 the best professional singers 최고의 전문 가수는요. require 뭐를 필요로 하냐면 습한 환경, 습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잘 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얘는 지금 건조한 거 싫어한다며? 습한 게 좋다며? 그럼 여기서 임팩트는 세모야 역세모야? 세모. 앞 내용에 대해서 강조 부연 설명. 됐어? 이게 이제 임팩트예요. 세모, 세모. 그래서 전문적인 가수는 습한 환경을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help them. 지네가 올바른 음을 내기 위해서. 성취하다라고 하니까 좀 안 어울리지? 올바른 음을 내기 위해서요. 인팩트라는 건 세모, 역세모 다 되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임팩트는 무조건 역세모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어떤 경우? 통념반박 경우에.
오케이? 통박 경우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 지금 이거 앞에 봐봐. 오페라 가수들과 건조한 공기는 잘 안 어울린다. 이거 통념 표현 맞아? 아니잖아. 통념 표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여기를 사람들이 간주하길이잖아. 꺾일 만한 통념 표현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모.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갑시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The demand for goods. 어떤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increase, 증가해요. 뭐 함으로써? As prices falls.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as prices fall,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번이죠. 순서를 꼭 조심하셔야 돼. 째가 저렇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 일단 떨어져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공급 법칙. 이게 이제 디맨드라는 건데, 디맨드가 수요죠. 디맨드가 수요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그 다음에 뭐 퀀터티. 아, 여기가 퀀터티였나? 여기가 퀀터티였던 것 같아. 가격.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막 평상시에 내가 하나에 진짜 1,000원짜리 사탕을 많이 사 먹었어. 1,000원짜리 사탕을 많이 사 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미쳐가지고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많이 안 사 먹지. 저 예전에 김밥 정말 많이 먹거든요. 김밥 정말 많이 먹었는데 모르겠어. 내 심리가 요즘 김밥, 참치김밥 한 줄에 싼 데는 4,500원, 그냥 비싸면 5,000원 한단 말이야. 내 심리가 김밥 한 줄에 5,000원짜리를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고, 당연히 반대로 어떻게 됐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수요 법칙.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 다음에요, 수요가 떨어져요. 뭐 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지. 순서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깊은 굿즈, 기펜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몰라도 됩니다. 기펜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제품입니다. 그 특별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잘 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 넣으라 그랬잖아. 선행사 누구야? Special types of products. 얘요. 됐어? 그냥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냥 그게 뭐냐면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전통적인 수요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이 되지 않네요. 그럼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얘가? 앞에서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수요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뒤에서는 수요 법칙의 예외, 적용되지 않는 경우 써놨으니까 세모야 역세모야? 역세모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연결어가 없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 연결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끝.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우리 문맥이 뒤바뀌는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맥이 뒤바뀌는 곳이 어딜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봐봐. 앞에 many people think,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나와 있네. 이거 뭐? 통념. 그치? 이제 알겠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통념. 많은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 미래에 뭐에 기반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end 세모. 그 다음에 get trapped, 사로잡히다. get trapped, 사로잡히다. 그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내가 실패했을 때 이랬었지, 내가 그래서 내신 조졌었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졌었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고 얽매인다고. 통념. 블랭크요. if 나왔네. 자, if 뭐예요? if 뭐예요 여러분들? 예시. 파란펜 동그라미. 앞 내용에 대해서 예시잖아. 우리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동안 계속해서 이거 배웠는데 앞에 예시에서 도깨비 챕터 1에서 네가 만약에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여기서는 특정한이야. 네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이전에 실패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해요.
예전에 내가 이제 요리하다가 실패했었는데 근데 내가 또 이제 요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 그러면 you anticipate, 너는 예상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봐봐.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Think of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얘가 바로 뭐랑 동의어야? Anticipate랑 동의어죠. 그쵸? Anticipate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여기서 이제 think of라고 쓰고 여기서 anticipate라고 썼네. 쓰세요. 동어 반복 회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랬지?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쵸?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아마 예상할 거야.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상할 겁니다. 그리고요, and thus, 따라서 뭐 할 거예요? fear, 공포가 traps you, 너를 가둘 겁니다. 여기선 trap, 가두다. 어디에 가둘 거예요? 어제에 가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이제 과거에 그것을 실패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 do not face your decisions. 너의 베이스 A1B, 베이스 A1B, A를 B에 기반을 두다라는 뜻이죠. A를 B에 기반을 두다. B에 기반으로 두다. 기반하다. A를 B에 기반하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결정을 어디에 기반하지 마세요. What yesterday was. 어제의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반을 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지네가 실패했었고 망했었던 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했다 그랬는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명령문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역세모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글쓴이의 의견이잖아.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래. 네가 과거에 조졌다고 미래도 조질 게 아니고요. 너는요 더 나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한번 해보자. Some people believe.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 some people believe 통념인가요? 아니요. 얘는 통념 아닙니다. 얘는요 일부 사람들이잖아. 그치?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우리 아까 여기서 many people이라고 봤는데 얘는 some people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수의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얘는 통념과 상식이 맞아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통념과 상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선생님 근데 어떤 경우요? 이런 경우요. people. 그냥 people이라고 나오면 이건 어떤 사람들일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해. 어떤 말을 하냐면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 보고 말하는 거 아니겠지.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그냥 people이라고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됐어? Some people believe.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사회학이요.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아니야. 사회학이야. 사회학들을 선생님 사회학에는 뭐가 있나요? 사회학에는 말 그대로 사회학도 있고 뭔가 이제 행정학도 있고 뭐 이제 무역학도 있고 뭐 이제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사회학, 뭐 행정학 이런 거 저런 거, 뭐 문헌정보학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학교 가시면 이제 아마 이런 학문의 브랜치별로 다 단과대학이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과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뭐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are falling behind, fall behind 뭐뭐에 뒤처지다. A에 뒤처지다. fall behind A에 뒤처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학들이라고 하는 것이 즉 사회적 학문들이 뭐에 뒤처지고 있냐면 자연과학들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자연과학들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됐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후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They maintain, 유지하다 아니야. 주장하다야. 여기서 주장하다. 걔는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해요? Not only, 잘 봐. Not only A, but also B. 부정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not이 문장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도치가 발생하지. 어떻게 해요? does 조, social science 주, 그 다음에 have 얘가 동, 조주동, 부정어 도치야. 부정어 도치. 혹시 부정어 도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첫인문 입문편에서 수업 촬영 다 해놨으니까 그거 유튜브에 올라오면 들으세요. 그래서 걔네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얘네의 근거는 얘네가 이제 사회과학보다 자연과학이 훨씬 낫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뒤처진다라고 했잖아. 얘네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가 되는 거야? 걔네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칙이 없어요. 정확한 exact laws, 정확한 법칙이 없어요. 정확한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but also. 또 뭐예요? 얘는 실패했다. 뭐를 실패했어요? 위대한, 큰, great. 여기서 이제 위대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왜? 위대한이라고 했다가 뒤에 social evils, 사회악이라는 말들이 나왔으니까 위대한 사회악이라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죠? 큰, 거대한 사회악들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어. 사회악들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어. 아니, 결국에는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큰 사회학들이 제거가 안 됐잖아요. 큰 사회학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니까 얘가 예시 써놨네. 예를 들면 인종차별, 예를 들면 crime, 범죄, 예를 들면 가난, 예를 들면 전쟁 이런 것들 못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볼게요. 얘는 그럼 지금 여태까지는 이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에 후달리고 사회과학 진짜 별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데 뒤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잘 모르네 이 새끼들. 잘 몰라요. 보통 잘 모릅니다. aware of는 알다인데 뭐뭇에 대해서 알다. 얘는 뭐 A에 대해서 알다. 근데 on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모른다. 니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니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니네는 사회학의 정말 이 진짜 본질 성격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것만의 특정한 문제점들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만의 기본적인 한계를 모른다. 이러한 비평가들. 그럼 이제 얘는 뭐 하고 있어? 이러한 비평가들을 까고 있는 거지. 그치? 앞에서는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거고 뒤에서는 근데 니네가 병신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2번에다가 역세모 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니네가 잘 모르는 거야 라고 하고 있잖아. 뒤에 한번 더 읽어볼게. 뒤에. even if에다가 역세모 치겠습니다. 심지어 뭐뭐 한 경우에도 양보. 근데 이제 우리 사실 그릴 게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양보 부사절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주절이 중요하다 그랬지. 주절. 그냥 이제 양보 부사절은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좋죠. 얘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얘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부사절 중요하지 않아. 주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아. 뒤에 주절이 중요한 거야. 갑시다. 사회학자들이 그 과정과 절차를 발견한다고 해도 procedure, 과정, 절차, procedure, 과정, 절차. 이 사회학자들이 과정과 절차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 뭐예요? That could reasonably be found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뭔가 사회적 개선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우리 사회 이렇게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가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는요 보통 뭐예요? are seldom 또 seldom이라는 부정부사 보면은 거의 뭐뭐 아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정으로 해서 하라 그랬어. 알겠어? 걔네는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무슨 위치? 그러니까 야 사회학자들이 그럼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연습하지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같은 거 가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사회학과 수업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회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매력적인 학문인데 근데 이제 당연히 세상을 바꾸기에는 약간 힘들죠.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왜 바꿀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과목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페미니즘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정답 있어 없어? 이거 정답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회에 관련된 거 내가 다 이야기해 볼게. 사회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맞고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종교 말고 또 뭐 있을까? 정치. 정답 있어 없어? 없지. 좌파는 뭐 맞고 우파는 틀린 거야? 그런 거 없다고. 그치?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거 정답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학이 왜 세상을 바꾸기가 힘드냐면 여러분들 사회는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무조건 바뀌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 힘들지. 그치?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사회학은 정말 재미있는 학문인데 사실 주전공으로 하기엔 조금 그렇고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이나 이제 부전공 정도로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컨텐츠 그 32페이지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